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야구 토토 승일패 4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발매 마감 일치는 4월 5일 금요일 18시 20분이 되겠습니다. 2월 금액 있습니다. 1억 8,542만원 2월 금액 넘어온 거 있고요. 자, KBO 경기 먼저 5개 경기 편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경기로, 자, 1번 경기 보겠습니다. 1번 경기가 LG랑 KT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LG랑 KT의 경기. 자, KT가 지난 시즌에도 그러더니만 올 시즌도 또 이렇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지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또 초반 레이스는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승패가 맞춰지면서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되느냐, 요 타이밍 잡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선발은 임창규랑 원상현의 선발 대결인데, 원상현은 이강철 감독이 공들여 키우고 있는 차세대 이제 에이스 기대주 이지요. 구위는 살아있다, 볼 끝은 살아있다 라고 평가해주고 싶고, 장래성 밝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경기, 직전 경기에서 장성우가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쿠에바스가 던졌는데, 이제 대체 교체 포수로 이제 김준태가 들어와가지고서 잘 안 맞았죠. 쿠에바스랑 잘 사인이 안 맞고 볼 배합에 이견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쿠에바스가 마운드로 호출을 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볍게 헬멧을 이제 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줬는데, 아무튼 직전 경기는 경기 중에 불운도 있었고 부상 불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쿠에바스의 실력 발휘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였다. 그 와중에도 강백호는 불방망이를 휘둘렀지요. 홈런 포함 멀티 히트에, 그리고 포수로 이제 마스크를 쓰는 뭐 이런 모습까지도 연출하게 됐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게 좀 길어지고 있는데, KT에 대한 노림수전 지금 여기 완전히 KT로선 지금 깡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타선에서는 박병호가 지금 굉장히 부진한 슬럼프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서, 박병호가 슬럼프에서 빠져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 시기를 좀 진득하게 좀 기다리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배당 큰 거를 주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일감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이제 LG 쪽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번 경기에다가 저는 지우개 찬스를 쓰고 가겠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고, 당연히 이렇게 들어갔으면 KT 쪽에서 응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다음에 2번 경기는 롯데이고, 올커버 찬스를 쓰면서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2번 경기는 롯데랑 두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인복과 브랜든의 선발 매치업인데, 여기는 저는 브랜든 쪽으로 일단 각도를 딱 잡고 가고, 직전 경기 너무 아쉬웠죠, 두산이. 다음에 3번 경기는 NC도 마찬가지로 직전 경기 너무 아쉬웠고, 다음에 쓰기입니다. 신민혁과 이건욱의 선발 매치업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 최정이 이제 햄스트링 쪽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선발 제외됐다가 직전 경기에 대타로 들어왔다가 이번 경기는 지명타자로 갈 것이다, 좀 이렇게까지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이 선발 매치업상 타격전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그러면서 역배 쪽으로 본다, 이렇게 저는 각도를 잡고 가면, 신민혁은 특히 이제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은 투수가 되는데, 그 직구의 위력이 같이 섞여져 있어야지만 그 체인지업의 위력도 배가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4번 경기는 기아이고 삼성의 경기. 삼성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수비도 불안하고요.
뒷문도 불안하고 불펜, 클로저까지 다 불안하고 뭐 오승환 나오면은 뭐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딱 셋업 클로저 이렇게 뒷문이 막으로 나오면은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나오면은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죠. 수비도 좀 불안하고 지금 방망이도 지금 완전히 물 먹어 있는 방망이입니다. 크로우랑 레이스의 선발 매치업인데요. 크로우 올 시즌 기대가 되는 그런 큰 활약이 기대가 되는 피처입니다. 구속도 좋고요. 그리고 이 환경에 빨리 적응해가는 모습도 좋고, 기아가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여지는 데에는 크로우와 네일 쪽에서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게 잡혀 있는 것이 지금 한몫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5번 경기는 키움이고 한화의 경기. 하영민과 유현진의 대결. 이제 유현진이 원래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경기에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우천으로 한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그 전에 선발 예고가 되어 있었던 문동주로 그대로 목요일 경기에 끌고 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 순번이 일자가 하루씩 밀리면서 유현진이 이 자리에 지금 나옵니다. 두 경기 나왔는데 아직 승이 없죠. 근데 첫 번째 등판 때는 좀 뭐랄까요, 복귀 신고식 뭐 이런 것들을 좀 호되게 치렀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등판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노 디시즌에 그쳤고, 그럼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복귀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키움이 지금 연승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4연승 올라오고 있는데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바닥에서 연패로 허덕이고 있다가 연승으로 쭉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중인데, 그 4연승 하는 기간 동안에 전부 다 두 자리 샷대 이상의 안타를 치면서 아주 불방망이를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기세가 대단한데, 기세하면은 시즌 초반의 기세는 역시 이제 한화의 기세이지요. 기세는 기세로 누른다. 자, 한화가 키움에 쥐하게 될 수 있다. 요번 매치업의 성격을 좀 그렇게 저는 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KBO 경기이고, 6번 경기서부터 끝까지 14번 경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가 되겠습니다. 곧장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컵스랑 다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시의적인 간격이 좀 있기 때문에 순위와 선발에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컵스, 핸드릭스, 밀러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 핸드릭스의 직전 경기 모습이 좀 많이 실망스러웠다 싶습니다. 역시 이 나이는 못 속인다 싶고, 반대로 밀러 쪽에서는 아주 지금 팔팔한 이런 에너지를 지금 느낄 수 있는 피처인데, 여기는 그냥 다저스 쪽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정통파, 그다음에 기교파 요런 선발 매치업 이라고, 영건 그리고 베테랑 요런 대결 구도, 힘으로 다저스가 눌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7번 경기는 피츠버그이고 볼티모어가 되겠습니다. 존슨과 로드리게스의 선발 매치업. 볼티모어가 약점은 역시 이제 마무리 쪽에 있습니다. 바티스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마무리 쪽에서 킴브러리 와서 대체로 그 영입돼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불안하지요. 직전에도 블론 세이브 한번 했고, 이제 그런데 팀으로 봤을 때 그걸 제외하고 팀으로 봤을 때는 볼티모어가 더 세고, 그리고 이게 이기면은 볼티모어가 그냥 좀 여유롭게 이거를 제외하고 이기는 그림 속에서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고, 이제 그게 실패하고 고전 양상으로 가면서 주도권 뺏기면은 피츠버가 좀 달릴 수도 있는 이런 거. 초반 레이스에서 피츠버가 지금 기세가 대단히 좋은 그런 기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초반 기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그다음에 8번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샌디에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힉스랑 시즈의 대결입니다. 힉스 하면은 이 불같은 강속구 이거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69 뭐 이렇게 던지는. 그리고 시즈는 특히 시즈는 이 회전수 RPM이 굉장히 좋은 리그 최고급의 RPM을 자랑하는 이 피처가 시즈입니다. 샌디에고로 이제 들어와서 샌디에고가 대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회전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양키스의 게르만 이제 그 투수가 회전수만큼은 뭐 리그 독보적인 최고 탑 포지션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지난 시즌서부터 치료차 이제 이탈해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 헤르만을 제외하고 보면은 역시 이제 시즈가 회전수 비교에서 있어서만큼 RPM에서만큼은 뭐 최고 투수라고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샌디에고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접전 구도로 가면 여기까지 한번 접전 구도 보고 가고, 어차피 이쪽에 지금 페이버릿 정배로 지금 팔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우고 가면 이렇게 양방으로 분산 가능하다 보고, 그 다음에 9번 경기 신시내티, 그 다음에 매치의 경기입니다. 그린과 퀸타나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그린도 이 파이어볼로로서 이 강속구 구속에서 있어서만큼은 어디 갖다 내놔도 빠지질 않는 피처이죠. 하지만 약점이 있는 것이 제구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기 힉스도 그렇고요. 이쪽에 이 집의 힉스도 그렇고 이 집의 그린도 그렇고 그런 강속구가 제구가 돼서 들어오면은 이 뭐 핀포인트로 보드에 찍히면서 들어오면은 못 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쏠리고 몰리고 포볼이 나오고 볼넷이 나오고 이제 뭐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무너지고 하는 그림들이 나오는 것인데, 제구에 성공을 하면은 신시내티가 가져가는 것이고 제구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매치가 반격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접전 구도로 갈 공산은 좀 낫지 않느냐. 어느 한쪽이 달리면서 그냥 이제 돌을 어느 한쪽은 던지게 되는 이런 승부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끝까지 접전의 개가로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 경기는 애틀란타 이고 애리조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빅 매치업이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더랑 헨리가 지금 선발 매치업으로 잡혀져 있는데, 선발 비교해서 이렇게 선발 예고된 대로 쭉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선발 우위를 확실하게 쥐고 있는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스트라이더는 1구 1구를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지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롱 디스턴스는 안 나옵니다. 뭐 완투로 간다랄지 뭐 7회 8회 이상 이렇게 롱디로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삼진 능력이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스타일 스트라이더이죠. 백마일공 뭐 가볍게 찍고요. 그런 스타일. 이렇게 그 안에 스트라이더가 마운드에 있을 때 애틀란타는 점수를 모아두면 그러면은 승부는 거기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1번 경기는 캔자스의 화이트삭스 경기가 되겠습니다. 스윙어랑 패디입니다. 여기는 전 스윙어 쪽으로, 스윙어도 노리고 있는 카드이고 팀으로도 캔자스도 제가 노리고 있는 카드이고, 올 시즌 이 오프 시즌 동안에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많은 선수 의욕적인 폭풍 영입을 한 팀이 캔자스입니다. 캔자스는 올 시즌 내내 한번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경기는 텍사스
이고 휴스턴 론스타 더비, 브래드포드, 그다음에 여기는 브라운, 이렇게 지금 선발 예고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저는 결론은 이렇게 양방 갈라치기, 여기 지우고 양방 갈라치기, 어느 한쪽에서 터질 수도 있는, 아직 지금 휴스턴이 정상적인 이 라인업 스쿼드가 아닙니다. 볼랜더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등등등 부상에 대한 전력 손실이 좀 로스가 좀 있는 중인데,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휴스턴 쪽에서도 개가가 되려면은 때려서 지금 이겨야 될 때입니다. 뭐 텍사스는 이제 강팀으로서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다음에 강팀으로서의 그 DNA가 새롭게 이제 박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13번 경기 밀워키이고요. 시애틀 경기가 되겠습니다. 페널트랑 길버트의 선발 매치요. 시애틀이 투수 왕국 시애틀인데 앞선 순번에 이 선발들이 지금 다 좀 무너져 버렸죠. 커비도 그렇고, 커비 전에가 누구죠? 카스티오도 그렇고, 길버트 차례인데 뒤쪽에서 한번, 후순위 쪽에서 한번 승부가 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팀 밸런스, 지금까지의 팀 밸런스는 밀워키가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애틀 쪽에서 앞에서 역발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너무 지금 스텝이 꼬인 그런 좀 불운해, 또 기대를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죽이고 가는 건 너무 평범한 배팅으로 보여져서 역발상으로 한번 이렇게 역으로 한번 배당을 이변을 좀 보고 가고 싶은 자리다,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14번 경기는 에인절스, 그다음에 보스턴. 에인절스 많이 지금 분위기 좋아져 있는서 캐닝이 지금 선발로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보스턴은 크로포드가 되겠습니다. 캐닝은 여기는 에인절스 실력만 되면, 그러니까 성적만 나와주면 캐닝은 에인절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성적이 아주 빼어나게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닝은 에인절스 팬의 지금 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선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켈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애너하임 그 출신인데 UCLA 나오고, 그런데 이제 입단 대학 가기 전에 그때 이제 지명을 받죠. 워낙 그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고교 시절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명을 받습니다. 콜로라도한테 지명을 받는데 고향팀에 오고 싶어서, 이 에인절스에 오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서 이제 UCLA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서 17년 졸업 전해가 되겠네요. 14, 15, 17. 그래서 다시 이제 17년에 다시 드래프트해서 에인절스 입단을 통해서 이제 빅리그에 들어온 뭐 이런 사연이 있는 이 고향팀 에서의 프랜차이즈 그 선수라서 이 에인절스 팬들에게는 아주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뭐 캐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좀 덜 나오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투수라서 한번 이게 빵 터져주면은 그 폭발력을 가지고서 아주 매우 잘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인데, 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여전히 기대감을 놓고 싶지는 않은 그런 선수가 이제 캐닝이라고 보시면 되지. 직구간 95마일, 이렇게 뭐 평균 최고 96, 95 뭐 이렇게 나오는, 부상이 좀 많아서 성적이 좀 덜 나왔어요. 부상 없이 쭉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슬라이더랑 커브도 같이 구사하면서 이제 결정구로 구사하고, 여기는 저는 에인절스 캐닝 승부를 한번 본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승일패 4회차 14번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왕TV 멤버십과 슈퍼땡스 후원까지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